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도시철도 컨설팅 회의장에서 유럽과 미국 출신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철도 기술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것도 극한의 환경 속에서 한국이 유럽과 미국보다 앞선 기술을 적용한다는 사실에 다들 충격을 받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강한 모래 폭풍이 불어닥친 현장 점검 날, 유럽 기술이 적용된 구간들은 모두 운행을 중단했지만 한국 기술로 건설된 4, 5, 6호선만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울 마르티네스입니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출신으로 우리 고향은 연중 서늘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기후를 가졌답니다. 저는 스페인 최대 건설사 FCC의 선임 엔지니어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파견되어 일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사우디의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인 차량과 택시에 의존해온 리야드는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했어요.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기존의 버스 노선은 효율성과 접근성이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를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이곳 리야드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FCC는 한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리야드 메트로 4, 5, 6호선을 담당했어요. 총 연장 70km에 달했던 이 구간은 킹 칼리드 국제공항부터 킹 압둘라 금융지구까지 리야드의 핵심 지역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노선이었습니다. 29개의 정거장과 24km의 교량을 포함한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약 230억 달러가 투자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 중 하나였어요. 1호선과 2호선은 미국의 벡텔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3호선은 일본 히타치 레일과 봄바디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담당했습니다. 처음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솔직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유럽 건설사들이 철도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러나 현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놀라운 효율성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팀이 적용한 모듈형 교량 건설 방식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대형 교량 상판을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FSLM 공법은 기존 방식보다 3배 이상 빠른 시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TBM 터널 굴착 장비 운용 기술은 세계 신기록을 세울 정도였죠. 유럽 기술로는 하루 20m가 한계였던 굴착 속도를 한국팀은 45m까지 끌어올렸어요. 당시에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리야드 메트로는 성공적으로 개통되어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설한 4-5-6호선은 특히 승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완성된 자동 운행 시스템과 안전 설비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의 극찬을 받았고 이제는 중동 전역의 도시철도 건설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우디의 극단적인 기후는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낮에는 5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사막의 일교차는 상상 이상이었죠. 게다가 실내에서는 항상 최대로 가동되는 에어컨 때문에 몸이 적응할 틈도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심각한 어깨 통증과 근육통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쇠막대기처럼 굳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우디 현지 병원에서는 단순 근육통으로 진단하고 진통제만 처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컨소시엄의 부책임자 김준호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걱정하며 리야드에 있는 한국 찜질방을 추천했어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뜨거운 사막에서 또 뜨거운 찜질방이라니요. 그러나 김 부장의 진지한 권유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 문화와의 첫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만남이 제 인생과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나아가 중동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지금도 종종 놀라움을 느낍니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수록 작업 강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개통 일정을 맞추기 위해 우리 모두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서늘하고 비가 잦은 갈리시아에서 자란 제 몸은 사우디의 극단적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50도가 넘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차가운 에어컨 실내로 들어오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제 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쇳덩이처럼 무겁고 뻣뻣했습니다. 특히 어깨와 허리 통증은 참기 힘들 정도였어요. 현지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들은 적응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방받은 진통제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 김준호 부장의 조언대로 주말에 찜질방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이미 충분히 더운 사우디에서 더 뜨거운 곳을 찾는다니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그래도 이대로는 일을 계속하기 힘들었기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위치한 찜질방은 외관상 평범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에 한국의 전통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김 부장의 안내로 먼저 온돌방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누워보니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점점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몇 주 동안 저를 괴롭히던 어깨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찜질방에는 온돌방 외에도 다양한 시설이 있었어요. 소금방, 황토방, 심지어 얼음방까지. 김 부장의 설명으로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전통 건강법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돌은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난방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날 찜질방에서 약 3시간을 보냈는데 나올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통증도 크게 줄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서 만난 김 부장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는 웃으며 이제 한국 문화의 진짜 매력을 조금 맛보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찜질방을 방문했고 점차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은 제게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계기였죠. 찜질방 방문 이후 저는 온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주 찜질방을 방문하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고 덕분에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도 따뜻했던 온돌의 감각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알고 싶었어요. 한국 팀의 기술자들에게 온돌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준호 부장은 자신의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 온돌의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기원전 1세기부터 사용된 이 난방 방식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지혜였습니다. 온돌은 따뜻한 돌이라는 의미예요. 초기에는 취사용 화덕의 열을 바닥으로 유도해 집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현대화되어 전기나 온수를 이용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김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온돌의 핵심은 복사열이었습니다. 바닥 전체를 균일하게 데워 그 열이 위로 서서히 올라가게 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서양의 난방처럼 공기를 직접 데우는 것과 달리 인체에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열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온돌이 인체의 경혈점에 직접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발바닥에 인체 주요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고 보는데 온돌은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자극해요. 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 출신 엔지니어들이 제가 어떻게 통증을 해결했는지 물었어요. 저는 온돌과 찜질방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더운 사막에서 또 뜨거운 곳에 가다니. 하지만 제 변화를 지켜본 동료들은 차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독일 출신의 마르쿠스는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제 권유로 찜질방을 방문한 후 큰 효과를 보았죠. 한국팀은 이러한 관심을 눈여겨보았고 박민준 이사의 제안으로 현장 휴게실 일부에 임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사우디의 기후에 맞게 수정된 버전이었습니다. 에어컨으로 차갑게 유지되는 실내에서 바닥만 은은하게 따뜻하게 만든 특별한 공간이었죠. 설치 당일, 저는 호기심 가득한 동료들에게 온돌 체험을 안내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온돌의 온도를 섭씨 35도로 맞추었는데 이는 인체에 가장 편안함을 주는 온도라고 했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로 불어오는 가운데 따뜻한 바닥에 앉아있는 느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 온돌 휴게실은 금세 인기 공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많은 직원들이 이곳에서 쉬었어요. 특히 장시간 서서 일하는 현장 감독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우디 현지 관리자 몇 명이 온돌 휴게실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직접 경험한 후에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 시스템을 우리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건강과 웰빙을 위한 생활 문화였고 이것이 사우디 같은 극단적인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도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 지혜를 중동 지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통 전 최종 점검 단계가 다가오자 현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사우디 교통부와 국제 컨설팅 회사가 합동으로 각 노선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어요. 이 평가는 메트로 개통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각 컨소시엄의 기술력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230억 달러가 투입된 이 거대 프로젝트에서 각 구간 담당 기업들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1호선과 2호선을 담당한 미국 벡텔 중심의 컨소시엄과 3호선을 맡은 일본 히타치, 레일 중심의 컨소시엄은 전통적인 유럽과 미국의 철도 건설 방식을 고수했어요. 반면 우리가 속한 4호선, 5호선, 6호선을 담당한 스페인 FCC와 한국의 컨소시엄은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검사 회의에서 독일 출신의 선임 컨설턴트 마틴 슈미트가 큰 목소리로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인상적이지만 이런 실험적인 방식들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유럽은 150년 이상의 철도 건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된 방식이 더 안전한 선택 아닐까요? 그의 발언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사우디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중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잠시 후 김준호 부장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슈미트 씨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방식은 실험적이 아닙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이며 사우디 환경에 맞게 최적화한 것뿐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7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며 99.9%의 정시 운행률을 자랑합니다. 현대적인 도시철도 환경에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도전을 수없이 극복해왔습니다. 김 부장의 차분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마틴은 계속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어요.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적응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사 당일, 먼저 유럽과 미국 기업이 맡은 구간을 방문했습니다. 모래 폭풍으로 인해 터널 입구와 환기구에 모래가 쌓이기 시작했고 일부 신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어요. 해당 컨소시엄은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상황을 통제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검사단에 시험 운행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4-5-6호선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모래 폭풍이 절정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한국팀이 설계한 특수 필터 시스템이 모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조치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중앙통제실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사 내내 마틴의 표정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눈빛이었지만 한국팀의 기술이 실제로 모래 폭풍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가단은 모래 폭풍 속에서도 시험 운행을 진행했고 열차는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사우디 교통부 장관은 직접 시승한 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팀의 기술력이 중동의 극한 환경에 완벽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어요. 이날의 결과는 프로젝트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틴 슈미트가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틴이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어제 현장에서 본 것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팀의 기술력, 특히 극한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준호 부장은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어요. 마틴은 이어서 자신의 구간에도 한국의 모래 차단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개통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요청은 상당한 부담이었지만 김 부장은 흔쾌히 기술 지원을 약속했어요. 이 사건 이후 프로젝트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가 간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해졌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생겨났어요. 온돌 휴게실은 다시 붐비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더 많은 유럽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문화와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험은 기술이 어떻게 문화적 장벽을 허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법이죠. 개통 전 최종 점검 단계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사우디 교통부와 컨설팅 회사가 각 구간을 철저히 검사했어요.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적용된 4호선, 5호선, 6호선은 안전성, 내구성, 승객 편의성 등 모든 면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사막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었어요. 검사 기간 중 발생한 강한 모래 폭풍은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구간은 운행 중단이나 속도 제한이 불가피했지만 우리가 담당한 구간은 정상 운행이 가능했어요. 사우디 남자. 그는 특별히 4, 5, 6호선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모래 폭풍 중에도 안정적으로 운행하는 열차를 직접 체험한 후 그는 한국 기술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 일어났어요. 현장 투어를 마친 왕세자는 시공 현장 한쪽에 마련된 한국 한바식당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컨소시엄 한국 측은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전통적인 한바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김준호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건설 현장의 전통입니다. 작업자들의 체력과 사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왕세자는 호기심에 직접 한바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경호원들의 긴장된 표정 속에서 왕세자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길게 늘어선 테이블, 김치와 된장찌개, 불고기 등 한국 음식이 가득한 모습에 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왕세자는 특히 모든 작업자들이 계급에 상관없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설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직접 불고기와 김치를 맛보고 싶다고 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식당 책임자는 침착하게 왕세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본 왕세자는 의외로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김치의 매콤한 맛에 감탄했고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는 식사 후 이런 현장 관리 시스템도 사우디 건설 현장에 도입하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왕세자는 리야드 메트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라며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준 한국팀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뿐 아니라 식문화와 현장 관리 방식까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문은 현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한바식당 방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우디 왕실에서 한국 요리사를 고용하기 위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나중에 제가 온돌 시스템을 소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큰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음식과 같은 문화적 요소가 때로는 기술보다 더 강력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종 점검 이후 리야드 메트로 개통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참석 아래 성대한 개통식이 열렸어요. 특히 한국 기술로 완성된 4-5-6호선은 개통식의 하이라이트로 왕세자가 직접 시승하며 깊은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개통식에서 여러 국가의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누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자축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한국 문화와 기술, 특히 온돌에 대한 깊은 애착이 생겼거든요. 개통식 다음 날, 김준호 부장이 저를 불러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리야드의 중동 특화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저에게 합류를 제안했어요. 사우디의 극단적인 기후와 에어컨 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온돌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웠지만 곧 이것이 제가 찾던 새로운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FCC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김 부장과 함께 코미트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메트로 건설 중 알게 된 사우디 교통부 고위 관리의 자택이었어요. 그는 제 건강 개선 이야기와 모래폭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 한국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신의 저택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었어요. 중동 가정의 특성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시스템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가정의 넓은 공간과 가족 중심적인 문화를 온돌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 온돌의 원리를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실내 에어컨과 완벽하게 조화되는 온도 조절 시스템, 각 방마다 다른 온도 설정이 가능한 구역 제어 기능,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앱까지 개발했어요. 설치가 완료된 날, 고객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온돌 위에서 첫 밤을 보낸 후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어컨의 차가움과 바닥의 따뜻함이 공존하는 이 느낌은 정말 특별하다고 10년 넘게 시달려온 관절 통증이 한결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졌어요. 사우디 왕족과 부유층 사이에서 온돌은
갑자기 꼭 가져야 할 최신 혁신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막의 극심한 일교차와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온돌은 그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우리 회사는 2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직원 수도 늘어났어요. 한국에서 온돌 전문 기술자들을 초빙하고 현지 인력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슈미트도 우리 회사의 기술 자문으로 합류했어요. 그의 유럽 건축에 대한 지식은 중동과 한국 스타일을 융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동에 부는 온돌바람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코미트는 설립된 지 불과 2달 만에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리야드 지역에 집중했지만 곧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동 온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상류층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온돌 시스템이 중동 건축 스타일과 만나면서 생겨나는 문화적 융합이었어요. 전통적인 아랍 건축의 아치와 돔, 화려한 문양과 한국의 실용적인 온돌 기술이 만나 독특한 건축 양식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아라도레러 마이너스 달 스타일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초빙한 기술자들과 현지 디자이너들이 함께 작업하면서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했습니다. 아랍의 전통적인 실내 장식과 한국의 기능적 설계가 결합된 공간은 중동, 부유층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어요. 특히 대가족이 함께 모이는 넓은 거실에 설치된 온돌은 가족 중심적인 아랍 문화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사우디 건축학회는 이 새로운 트렌드에 신속하게 주목했고 현대 중동 건축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저와 김 부장은 초청받아 온돌의 역사와 현대적 적용, 그리고 중동 환경에서의 초기 성공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 많은 건축가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들의 관심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의 요소들을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나 이후 한 저명한 건축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문화적 대화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관심은 건축계를 넘어 의료 분야로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사우디의 한 선도적인 병원에서 재활센터에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척추 질환과 관절염 환자들의 물리치료에 온돌의 효과를 연구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온돌 시스템 설치에 그치지 않고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의 제안으로 한국의 의료 전문가를 화상회의로 초청해 현지 의사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워크숍도 개최했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지난주 리야드 국립병원의 소아 재활센터에 온돌 시스템 시범 설치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따뜻한 바닥에서 치료받을 모습을 상상하니 우리의 일이 단순한 사업을 넘어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김 부장은 이런 사회 공헌 활동을 회사의 핵심 가치로 삼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중동 내 취약계층을 위한 온돌 설치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기 나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계획은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메트로 개통 3개월이 지난 지금 리야드의 교통 상황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4, 5, 6호선은 안정적인 운행과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철도 역사들은 이제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리야드를 제 새로운 고향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사막의 열기와 모래바람 속에서도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입니다. 중동과 한국, 이 두 문화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가 개통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우디 역사상 최초의 도시철도 시스템인 리야드 메트로는 6개 노선, 총 연장 176km의 대규모 철도망으로 하루 1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었어요. 이는 사우디의 국가 발전 전략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대기질 개선, 도시 혼잡 완화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 이제는 메트로가 리야드 시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최근 교통부에서 발표한 첫 분기 운영 보고서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로 건설된 4.5, 6호선은 정시 운행률과 승객 만족도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어요. 지난주 사우디 교통부는 메트로 성공을 기념하는 작은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주요 참여 기업 대표들이 초청되었고 저와 김준호 부장도 자리에 함께했어요. 식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마틴 슈미트와 다른 국제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교통부 장관은 짧은 연설에서 메트로가 도시 교통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발생했던 대규모 모래 폭풍 동안에도 한국 기술로 건설된 구간이 중단 없이 운행된 것을 높이 평가했어요. 이는 중동 도시철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마틴이 저희에게 다가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그는 이제 독일 정부의 지원으로 한마이너스도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코미트의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건축 기술과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결합해 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이 제안은 우리 회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중동을 넘어 유럽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김 부장과 저는 마틴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어요. 한편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 중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인 미래도시 네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네옴 프로젝트 팀은 코미트의 온돌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개념 설계안 제출을 요청했어요. 500km 길이의 미래형 선형 도시 더라인에 적용될 친환경 난방 및 쿨링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김 부장과 저는 밤새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사막의 풍부한 태양열을 활용한 온돌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열을 활용한 냉방 시스템과 결합하면 사계절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김준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제 제2의 가족이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싶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김 부장의 집에서 열리는 한국 요리 모임은 제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최근에는 코미트의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온돌 기술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워크숍이었어요. 첫 수업에는 20명의 학생이 참가했는데 그들의 열정과 호기심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주 리야드 메트로를 타면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했을 때만 해도 한국 기술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고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고생했어요. 그리고 온돌과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 테라스에서 사막의 일몰을 바라보며 김 부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웃으며 물었어요. 라울, 처음 찜질방을 추천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진정한 혁신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요. 스페인 갈리시아의 서늘한 기후에서 자란 제가 이제는 사우디 사막에서 한국의 온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도 기술에서 온돌까지 한국과 사우디 사이의 이 특별한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독 노을이었습니다.